MRI에서 저명한 디스크나 협착증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병변이 없다, 그냥 물리치료하고 약물치료하고 지켜보자 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척추신경외과 이나입니다. 오늘은 디스크도 아니고 협착증도 아닌데 허리다리 통증이 마치 디스크나 협착증처럼 매우 심한 경우를 어떻게 치료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환자 사례 보고입니다. 환자분의 주된 호소는 허리 통증과 오른쪽 엉치 부위 통증, 그리고 오른쪽 다리로 내려오는 방사통이었습니다. 주로 엉덩이 아래, 허벅지 뒤, 종아리와 발바닥으로 내려오는 심한 통증으로 통증 점수가 약 7점 정도로 상당히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과거력을 보시면은 3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요추 3, 4번 왼쪽 디스크 탈출을 진단을 받고 미세 현미경 감압 수술을 받고 이후에는 이제 왼쪽 다리 통증은 없는 상태셨는데 그때쯤부터 해서 오른쪽 다리 증상이 발생했던 분이셨습니다.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환자분은 다른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이제 열심히 받고 했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는 상태로 저한테 내원하셨고요. 특별히 환자 말씀으로는 이제 앉았자 일어날 때 제일 불편하고, 허리를 숙이면 더 불편하고, 자세 변경할 때마다 허리가 불편하고 엉치까지 불편하고 다리까지 내려오는 통증을 호소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증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수술 전 MRI입니다. 환자분 요추 4번, 5번 사진이고요. 왼쪽의 시상 단면 사진에서는 2, 3번, 3, 4번, 4, 5번에 약간의 퇴행성 디스크는 있지만 저명하게 디스크가 이 뒤쪽에 있는 신경 쪽으로 탈출하거나 하는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요. 오른쪽의 단면도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의 5번 신경과 왼쪽의 5번 신경이 비교적 잘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 MRI 사진이라면 사실 저명하게 신경이 눌리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상 MRI와 비교를 해 보았을 때 거의 비슷하죠. 이 오른쪽으로 가는 신경과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신경이 눌리지가 않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MRI에서 저명하게 신경이 눌리는 병변이 보이지가 않는데 환자분은 통증의 양상이 디스크와 협착증처럼 만성 요통과 오른쪽 엉치 부위 통증, 그리고 다리에서 발가락까지 내려오는 심한 이상 감각증 및 방사통을 호소하고 계셨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MRI에서 저명한 디스크나 협착증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병원에서 일반적인 의사 선생님들이 보았을 때 특별한 병변이 없다, 그냥 물리치료하고 약물치료하고 지켜보자 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자분은 수년간 다른 병원에서 그러한 치료를 받아 오셨던 분이셨고, 저한테 왔을 때는 이제 뭔가 조금 더 확실한 치료 방법이 있는지 이제 문의를 했던 상태였죠. 환자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환자분의 증상이 오른쪽 5번 요추 신경지 증상과 굉장히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MRI 상에서 저명한 병변이 없더라도 유착으로 인한 신경병증성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이제 그것을 의심을 하고 환자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진단 목적의 신경 차단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왼쪽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바늘이 들어가서 5번 신경이 염색이 된 게 보입니다. 이 5번 신경에다가 우리가 신경 차단술을 시행해서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지 또는 통증이 유발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죠. 시행을 한 이후에 환자분과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신경 차단술을 할 때 오른쪽 엉치부터 발 뒤꿈치까지 찌릿하게 느낌이 왔다고 말씀을 하셨고, 주사 후에 증상이 나아져서 편했는데 하루 지나니까 다시 원래대로 통증이 심하게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환자분은 신경 차단술 할 때 오른쪽 발 뒤꿈치까지 찌릿하게 증상이 유발되었다 말씀을 하셨고, 이후에 증상이 나아져서 편했는데 하루 지나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 말씀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 환자분의 현재 증상은 4번, 5번에서 요추 5번 신경지가 뭔가 병변으로 인해서 자극을 받아서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 MRI에서 저명한 신경의 눌림은 보이지 않지만 유착일 수가 있으니 이것을 확인하고 만약에 맞다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양방향 척추내시경 수술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방향 척추내시경 수술 사진입니다. 오른쪽 4, 5번으로 접근을 하였고요. 황색인대를 일부 제거하고 요추 5번 신경을 찾았습니다. 황색인대를 제거하고 나니까 전체적인 이 신경의 모습이 정상과 다르게 굉장히 창백한 색깔을 띠고 있었고, 이러한 수술 도구를 이용해서 이 신경의 경계와 바닥 쪽의 주변 환경과의 유착을 방리하는 모습입니다. 조금씩 신경을 안쪽으로 밀어서 이 바닥과의 접착을 떨어뜨려주는 사진이고요. 안쪽으로 충분하게 신경이 미끄러진 것을 확인한 이후에 이 바닥 쪽에 있는 유착 조직을 컨트롤을 해줍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이 유착 방리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확실하게 신경의 색깔이 조금 더
붉은색으로 돌아왔고 이 신경의 경계도 저명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착박리 전과 유착박리 후의 사진을 바로 비교해 보면은 그 차이가 좀 더 명확한데요. 유착박리 전에는 이제 신경의 색깔과 혈 주변 혈관의 색깔이 굉장히 좀 창백했다면 유착박리 후에는 이 색깔이 조금 더 선명해지고 이 신경의 경계가 명확하게 보이고 있어서 이 주변의 조직과 이 신경이 유착이 지금 박리되어서 경계가 아주 깨끗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 MRI입니다. 수술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4번, 5번 오른쪽에 병변이 사실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수술 전과 후의 MRI상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MRI에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병변이 바로 이 유착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시경으로 유착을 확실하게 제거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 경과입니다. 환자분은 퇴원하고 나서 수술 후 한 달째 제 외래에 다시 오셨고요. 환자분 말씀은 그동안 통증 없이 잘 지냈고 오른다리 증상이 저명하게 호전을 보였으나 아직은 좀 뻐근한 느낌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술 전에는 걷는 게 불편해서 잘 걷지 못하셨었고 삶의 질이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아침에 10,000보씩 걷는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경막 외 신경 유착은 MRI에서 보이는 병변이 아닙니다. 따라서 진단이 매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증상을 잘 살피고 주된 호소를 귀 기울여 들어야겠죠. 진단적 신경 주사를 시행해서 환자의 반응과 일치한다면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한 유착 박리술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례가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었으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시면 치료는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